반갑습니다. 영화로 인문학 이야기하는 강사 현정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영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인문학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는 여정이라고 서정남 작가는 본인의 책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처럼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는 편인데요. 영화로 인문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주제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인문학적인 질문법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해보고 그리고 주인공들과 그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질문을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은 더 영화를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시간 정도의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는 뭘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계관은 잘 전달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내 나름의 정리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는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이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영화를 굉장히 조금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질문인데요.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편의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주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저는 어떻게 영화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 관점을 보는 영화를 보는 훈련을 통해서 저는 영화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영화 인문학 훈련법은 어떤 게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혼자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볼 때 주로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극장의 영화를 요즘에는 혼자만은 가는 경우도 생겼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언가 저희가 약간 오락의 기능으로서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같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영화 속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영화는 혼자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 번 봤던 영화를 내가 2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지 않고 이 감독은 영화를 왜 이렇게 찍었지? 저 주인공들은 왜 저런 대사들을 하고 있지? 라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가볍게 영화를 즐겨주시고요. 2번, 3번을 보게 될 경우에는 감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주인공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주인공들과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좋은 영화는 2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저희가 봤던 감동, 느낌이 다르고 2번 봤을 때 감동이 저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좋아서 보는 영화도 있지만 인셉션 같이 놀란 감독이 만드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 그 의미나 장면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반드시 영화 해석을 검색을 해봐야 되는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 작품인데요. 이처럼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계관이 너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세계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는 2번 정도는 보면서 반드시 영화를 꼼꼼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영화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결말을 2개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스토리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주인공 소년과 그리고 호랑이가 그 배 한 척만 놓고 바닷속에서 표류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동물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정을 쌓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와 이 소년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표류하면서 실제로 생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영화 결말을 2가지로 감독은 만듦으로써 당신은 어떤 결말을 믿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2번 정도 꼼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해석으로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3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질문하면서 본다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화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를 제가 던져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영화 주인공 그리고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장면 중에서 왜 이 장면이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2번째로는 내가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3번째로 나는 이 영화에 감동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눈물을 흘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멈추지가 않는데 내 웃음보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처럼 우리는 주인공들과 명대사, 명장면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지금 들지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인문학의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라라랜드를 예시로 들면 주인공 세바스찬과 미아 중에 나는 어떤 캐릭터가 더 좋았는지 저희는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 중에서 그리고 대사 중에서 저는 그 2 주인공이 은하를 보러 가서 그 천문관에서 약간 날아가는 춤추는 장면이 좋았어요 라고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가 1인극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장면이 저의 상황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모두가 다른 장면을 좋아하고 모두가 다른 대사들을 말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들에 대한 왜를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통해서 감독의 세계관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라는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지금 저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병폐를 꼬집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꼬리칸에 탑승해 있는 탑승객들이 제일 앞에 있는 그 엔진칸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일 수도 있고요.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어 죽어하고 있을 때 나는 기꺼이 내 팔을 자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내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저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꼬리칸에서 엔진칸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그 외국인 배우가 실제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화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독이 실제로 영화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송강호였을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송강호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또는 나는 왜 고화성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그리고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명대사 그리고 명장면을 실제로 적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인상적인 대사를 쓰면서 그 영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취미로는 필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반드시 그것들을 기록해서 저는 따로 모아두었는데요. 제가 5년 전까지는 직접 손글씨로 노트에 쓰는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기록하는 게 힘들어져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는 제가 손으로 쓰고요. 최근에는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속 글귀를 저는 적어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명대사를 따로 캡처를 해두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대사를 써본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트 사진을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제 노트의 구성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했던 제가 대사들을 1번부터 한 7번 정도까지 대사들을 쭉 적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영화 속에서 이 대사들이 왜 인상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번째로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거나 내가 좋았던 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질문도 함께 적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두는 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바로 한번 써보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할 때랑 내가 한번 적어보면서 갈무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명대사를 적어본 다음에 나는 왜 이것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같이 적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라랜드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지? 그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정말 좋은 영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은 작품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거나 텍스트가 뛰어나거나 스토리가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 그 영화나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변했는가, 그 다음에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는 실천할 수 있게끔 내가 자극을 받았는가에 대한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노트를 펴서 실제로 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질문들을 적어보는 영화라면 정말 좋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았던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좋았던 대사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 갈무리 했던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이성을 통해서 여러 번 고찰한 결과라면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지적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소중한 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던 지혜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적 자산에 바로 영화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방법으로는
대화하기인데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혹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이나 나의 후기를 혹시 같이 본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저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요. 이 영화 되게 좋았지? 너무 좋았어. 정말 좋았지? 감탄하고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의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나 같이 본 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럽고 또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상대방이 약간 피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요. 저는 지금 8년 정도 토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의 주제로는 영화, 그리고 책, 그리고 다큐멘터리,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미투 운동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함께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이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영화를 이렇게 봤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통 모임에 8명에서 10명 정도의 분이 오시는데 8분이 오시면은 저희는 영화를 8번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보는 사람들이랑 반드시 대화를 해보세요 라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화를 본 다음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좋았던 것들을 충분히 느꼈으면 바로 실행하는 것인데 저는 좋았던 것들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봤던 영화는 나에게 자극을 줘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오락적인 기능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화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연료로 반드시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제 인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인생 영화가 너무 많은 편이라서 한 편을 꼽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영화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네, 키팅 선생님은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를 했고 저는 제가 이 대사들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학창시절에 적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나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남들이 비웃거나 너를 멸시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그 걸음을 걸으라 라고 하는데 한국 제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저는 바로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닌 다음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는 대기업이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저희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제도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방해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너는 대학을 안 가려고 하니? 라는 질문, 그리고 왜 너는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 그리고 너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니? 라는 질문 아마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지막 회사를 정리하던 시즌에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80명 중에 정아야 네가 하고 싶은 강사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아. 너 프리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말고 나머지 모두가 제 꿈을 뜯어 말려서 저를 계속 직장에 다니게끔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왜 아무도 응원을 해주지 않지? 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바로 키팅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계속 적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키팅 선생님은 사람마다 자기가 걸어야 되는 길이 있고 남들이 비웃거나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키팅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변에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망설여하고 두려워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간절히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화 속에서 키팅 선생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고 내가 꼭 그거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 그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잘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했던 인문학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제가 닮고 싶은 키팅 선생님 그리고 영화 속에서 따라하고 싶었던 장면들을 이렇게 적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잇에도 붙여두고 제 핸드폰 폴더에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SNS에 마법처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부터 29살까지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늘 카르페 디엠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읽고 제가 지금 시 소믈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살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시를 꺼내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인생에 정말 좋은 시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키팅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닮고 싶은 주인공 그리고 내가 따라하고 싶은 영화 속 주인공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닮고 싶은 모습들을 적어보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했던 노력들을 다이어리나 메모장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활동들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는 스토리텔링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요 인문학 트레이닝, 영화 인문학 트레이닝 하나만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의 성실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로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속에서 제가 닮고 싶은 모습들을 발견해서 그 목록들을 적어 보았고요. 제가 따라하고 싶은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실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실천하는 장면들 여러분이 모두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라하고 있는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블로그에 올려두시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그리고 면접에 가실 때 여러분이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트레이닝 방법 하나만 예시를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점수가 아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강사님, 영화 한 편이 과연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정말 좋은 영화 한 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라고 저는 정말 결단력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영화 한 편만 보는데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증거가 여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저의 블로그 그리고 저의 SNS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셔가지고 취업 준비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창업이나 여러분의 진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독자는 자기가 읽은 책에
저자이다. 이 말을 저는 영화로 응용을 해보면 모든 관객은 자신이 만든, 자신이 본 영화의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촬영이나 그런 뭐 영화를 볼 때까지는 저희는 감독이나 그 스태프들이 만든 영화를 보지만 저는 진정한 영화의 완성은 바로 우리 관객들이 할 때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정아만의 죽은 시인의 사인의 결말은 영화 인문학 강사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본 영화의 결말은 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만의 영화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독 그리고 어떤 연출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이름을 걸고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는 조연도 될 수도 없고 엑스트라도 될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연출하는 감독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